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확인해야 되겠죠? 통신 확인.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제 볼까요? 선형 모형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이제 중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논의한 부분들이 이제 다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재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런 점으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원리를 알아봤으면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형 모형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 이제 응용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제 사용할 데이터셋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페이지 정도를 이제 펼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종양 데이터죠. 종양 데이터를 당시에 이제 적재를 했는데 KNN의 원리를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KNN의 이제 응용 사례로서 캔서 데이터를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선형 회귀, 즉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예시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류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예시 데이터로서 교재에서는 62페이지 이 보스턴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응용 사례를 위해서 이제 보스턴 데이터를 좀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사이클론에서 데이터 세츠에서 보스턴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도 그냥 번치니까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오 뭐야 뭐 싶은데 오류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책 표시가 딱 나면 이제 오류는 아닙니다. 이거는 경고입니다. 워닝. 인데 여기 이제 왜 이 경고가 이제 구구절절제 나오는가 하면은 역시나 이걸 복사해 가지고 뭐 챗GPT한테 번역해 달라고 하면 그 제일 깔끔하겠죠. 그죠? 제일 깔끔한데 혹시 이제 그런 걸 원하신다.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복사하시느라고 노력을 낭비하실까 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이제 클릭하셔서 셀 출력을 복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뭐 이런 챗GPT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시면 오케이 번역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발번역을 드리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번역된 내용이 올바라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잘 됐네요. 번역이 이제 잘 됐고 보스턴 주택 가격 데이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future warning이라고 하는 게 이거 deprecated라고 하는 것은 제거 예정을 뜻합니다. 아직은 되지만, 그죠? 1.0부터는 이제 철거 예정 이런 것처럼 deprecation warning이 이제 발생하고 1.2 버전부터는 진짜로 철거해 버릴 겁니다. 제거할 것입니다. 요런 이제 경고고 그럼 이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 사유.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철거 사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데이터셋에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까? 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같이 이제 볼까요? 그러면 이제 readme 파일을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이제 통해서 보스턴에 이제 description 있을 거고 이게 이제 readme 파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리드미 파일인데 또 영어잖아. 요거 출력 복사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지금은 그냥 붙여 넣고 그냥 전달해 줬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찰떡같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요런 거를 지금 성주가 번역을 원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굳이 제가 지정을 하지 않아도 아,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이제 번역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줘야죠. 그죠? 번역이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보스턴 주택 가격 데이터셋의 이제 리드미 파일을 이제 이 번역된 내용을 보니까는 제가 대강 봤을 때는 이제 올바른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주택 가격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데이터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가 이제 S개 506건이니까는 이제 캔서 데이터랑 비슷한 거고 속성이 이제 13개니까 그 말은 이제 X가 13차원이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 X1, X2, X13 이거죠. 요거가 이제쯤은 우리 좀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 실수값들이 13개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게요. 종종 이제 수학 책들에서나 기계학습 책들에서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풀어서 쓰자면 요렇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성립이 된 걸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을 이제 갖고 내일부터는 그냥 요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제 속성의 개수가 이제 13개고 속성 14번째는 목표값 타겟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가 소유 주택의 중앙값이 이제 $1000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타겟 값으로서 우리가 Y라고 하고 얘는 그냥 이제 실수값이죠. 그냥 하나. 스칼라 값. 이게 이제 스칼라죠. 실수값 하나.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죠.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CRIM이라는 속성이 이제 있고 이게 인구 1인당 마을 범죄율인데 범죄율하고 주택 가격하고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모르긴 몰라도 우범지대에서 살고 싶진 않죠. 누구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Z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캔서 데이터랑은 다르게 이 보스턴 데이터들은 굉장히 축약된 그런 속성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들이요. 그래서 이 속성의 명칭을 보고서 짐작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서를 보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 단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고 그건 이제 보스턴 지역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정확하게 모르겠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거용 토지의 비율. 이게 어떤 이제 구획에 대한 건가 봐요. 그죠? 이제 이 구획에서 주거용 토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을 차지하냐. 그런 것들이 이제 주택 가격 자체에 이제 영향을 이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저기 도심부 가면 종로 이런 데 가면 이제 상권들이랑 주거 지역이랑 막 이제 섞여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막 일산이라든지 요런 아니면 이런 데 가면은 아파트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주거용이고 거기서 이제 출근을 하시잖아요. 일산, 판교 이런 데서 이제 출근하고 또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좀 섞여 있는 편이지만 주로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몰려 있죠.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비소매업 비율, 찰스강 더미 변수 요거는 이제 강변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강변 이런 거죠.
서울 같으면은 이제 강변 아파트면은 왠지 좀 프리미엄이 있지 않나요? 보스턴은 이제 어떨지 모르죠. 나라마다 또 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요 일산화질소 농도인데 요거는 인제 뭐 환경 오염과 관련이 된 거 아닌가 인제 싶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택당 평균 방수, 방이 많으면 비싸겠죠. 그죠? 등등등등인데, 이 논란이 지금 되는 게 뭐냐면 비예요, 비. 그죠? 쑥스러웠나 봐. 그래서 그냥 비 이렇게 해 놨는데 흑인, 마을에 흑인이 몇 명이나 사는지를 뭐 이건 대강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수치로 이제 만드는 뭐 0.63을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죠? 이거를 이제 뭐 천엔에 곱하고 뭐 제곱하고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고, 뭐 나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텐데 문제가 있죠. 이게 생각해 보시면 그 이제 독일에서, 전후 독일에서 어떤 지역의 유태인 인구의 비율을 뭐 구했다든지 하면 난리 나겠죠. 뭐 나치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미국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죠? 과연 이제 독일이 유태인한테 했던 거와 미국이 흑인 노예들한테 했던 거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큰 죄일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하여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21세기의 기준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니 어떻게.' 막 이런 느낌인데, 이게 1970년대에 만들어진 데이터셋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인가? 그때 흑인들이 아직 백인들이랑 같은 버스를 타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 시절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듣기로는 이 보스턴 지역이 이제 백인 중에서도 백인 지역 뭐 이라고 뭐 들었어요. 그 뭐 하버드 뭐 MIT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학교가 이제 가까운 그런 이제 동네잖아요. 그죠? 근데 인제 이거가 이제 생성이 이제 돼서 이 1990년대, 그러니까 20 Y2K죠. 21세기 이제 이전까지 회귀 모형의 어떤 기본 데이터셋으로 많은 논문들에서 계속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인제 21세기 들어서 기계학습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이제 되게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제 접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거야. 이게 우리끼리만 기계학습 이제 쬐끔 하는 사람들끼리 '야 그냥 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노출이 되고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제 매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부끄러우니까, 이제 이게 역사적인 이유로 이전의 논문들에서 인제 계속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함을 해 놓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러네요. 하고 인제 저희가 인제 이제쯤은 거의 2020 년도에 시점에서는 이런 데이터셋은 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많이 늦었죠. 이거 흑인 데이터 과학자가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기계학습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죠? 우리는 사실 이제 제가 흑인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게 그만큼 공감이 안 되는데, 이게 뭐 그 흑인과 유색 인종의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놓으면,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유색 인종에는 이제 동양인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훨씬 기분이 나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게 매우 이제 불쾌했겠죠. 그래서 인제 제거하는 게 이제 맞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는 왜 이거를 가져오는 거야? 여기 흑인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도 안 계실 거, 계시면 죄송해요. 죄송하고 그
진짜 계시면 딴 걸로 바꿀게요. 근데 이거는 교재가 지금 교재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교재에서 이거를 일단 그 책에다가 이제 박아 놨어요. 책에다가 이제 박아 놨고 그래서 인제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제 사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 교재의 이제 내용과 이제 좀 싱크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제 교재도 이제 갱신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사용 안 하는 방식으로 갱신을 하면 되는 거고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제가 인제 써 가지고 갱신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인제 매주 이게 저도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매주 인제 강의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시중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잘 된 그런 교재를 이제 골라 가지고 소개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것이야. 근데 인제 이게 나름 구구절절한 이제 변명으로 이제 정신승리나 인제 좀 이제 이런 걸 이제 해 보자면 이 블랙 피플이 인제 이거를 수집했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가정인 거예요. 왜냐면 주택 가격에 블랙 피플의 비율이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관점이죠. 그 인종적인 어떤 차별적 관점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정신승리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과연 정말 그랬을까? 정말 블랙 피플이 가격에 영향을 줬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량적으로 인종차별이 이제 부당한지를 평가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이제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블랙 피플이 사실 출력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더라. 그렇다면 "이것이 확실히 편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인제 제가 인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어떤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실제로 이제 모형을 만드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데이터를 재평가하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출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집어넣는데 여러 모형들을 이제 평가하고 성능을 내는 과정 속에서 살펴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속성이 크게 영향을 안 주더라. 그런 분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인제 '그런 속성들을 굳이 수집하느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제 활용을 한번 해 보죠. 예 해 보고 흑인들께는 이제 죄송하지만 기분 나쁘시겠죠. 그러면 인제 이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 보스턴의 이제 이제 프린트 요건 이제 알겠고 이제 보스턴의 데이터 인제 규모를 이제 확인해 보면 그냥 간단한 것도 이제 확인해 보죠. 요렇게 인제 되고 그리고 인제 이 보스턴의 인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인제 몇 개만 요렇게 인제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귀 분석의 타겟 값이라는 거예요. 뭐 24.0, 21.6 이런 식이니까 연속적인 값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회귀 분석의 이제 타겟 값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 보스턴 데이터에서는 이제 에즈 프레임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자동 완성 제한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이제 코파일럿이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준 거지 진짜 그게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제거가 예정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기능을 여기다가 이제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거를 하려면 이거는 인제 궁극적으로 이제 제거 예정이니까 그냥 요번에 인제 논의에서만 활용을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고 뭐 어차피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듯이 그냥 보스턴 프레임을 그냥 늘상 하던 방식으로 요런 식으로 인제 만들고 요렇게 인제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고 이게 경고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만 하고 그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보는 거는 그냥 밑에서 따로 인제 할게요. 보스턴 프레임에 인제 샘플 5 이렇게 인제 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여기서 인제 마지막에 인제 그 가격 price라고 하는 것을 인제 추가를 해 주는 게 우리 인제 프레임에 그 데이터랑 타겟을 이제 다 합치잖아요. 예, 우리가 인제 늘상 하듯이 요런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제 나중에 그 분석을 위해서는 그냥 요렇게 인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즉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코드들을 이제 관찰하는 이제 코드고, 여기서 인제 그 as frame 같은 거는 애초에 원래 없어요. 원래 없고, 그 캔서 데이터는 이제 계속해서 인제 사용될 수 있는 거니까는 뭐 API도 좀 편의를 이제 도모해 놓고 했는데, 보스턴 데이터는 안 그래도 뭐 제거할 거에 일부러 노력을 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인제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원래 하셔야 되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이제 보스턴 프레임을 형성해 놓고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 프레임 잘 형성이 이제 되셨는지 확인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잘 확인되시면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인제 그 금방 되실 것 같은데요. 되시는 대로 엄지 주세요. 그러면 어 잘 되신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이제 볼까요? 보스턴 데이터 뭐 다음과 같고, 인제 이 속성들에 대한 분석은 아까 이제 문서 보면서 인제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바로 당장 KNN하고 선형 회귀를 적용해서 보스턴 데이터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KNN neighbors 인제 기본값으로 이제 해 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evaluate 인제 모델 보스턴 데이터 보스턴 타겟 넘기고 랜덤 스테이트 그냥 적당한 거, 그죠? 설정할게요. 좋지 않죠. 그죠? 얼마나 쉬워요. 우리 이벨리에이트 모델 이 효자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죠? 그 데이터 인제 적재를 하고 뭐 관찰하는 것도 이제는 이제 수월한 편이고, 그냥 막 이제 X 트레인 X 테스트 뭐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이제 한 방에 이제 하기 위해서 KNN 이제 결과다, 이렇게 인제 하고, 그죠? 그러면 인제 룰루랄라지. 프린트문에서 인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인제 하고,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 인제 설정하는데, 얘는 그 설정이 없어요. 그냥 이제 19 세기 거라서 뭐 설정하고 자시고 할 게 없고, 그냥 주는 대로 써야 돼. 주는 대로 쓰고 그래서 인제 그 보스턴 데이터랑 보스턴 타겟 요렇게 2개 넘기면, 요 2개 넘어왔으니까는 이제 트레인 테스트로 쪼개 드리겠습니다를 우리가 다 구현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뭐 오케이 하고 인제 그냥 이렇게 이제 하면 실험 끝이죠. 서로 인제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고 이런 거는 이제 힘든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오늘의 노력을 이제 거쳐서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을 그 금방금방 빨리 평가할 수 있는 요런 이제 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인제 거의 뭐 음악 틀 정도도 아니죠. 잘 확인되시는 대로 KNN과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확인되신 대로 엄지 주세요. 너무 쉽지. 벌써 이제 그 엄지가 5개 벌써 다 막 후악 올라왔잖아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뭐 그 정말 이제 음악 틀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 그 빨리 수행을 하셨잖아요. 엄청 쉽죠. 근데 인제 그 이제 평가를 이제 해 보죠. KNN 갖고 이제 리그레션 그 리니어 리그레션제인데 KNN이 성능이 이제 굉장히 안 좋죠. 얘는 인제 언더가 이제 심하게 낮죠. 왜냐면 훈련 이 KNN 같은 경우에 요 훈련 점수가 그 가능한 1.0 에서 너무 멀어요. 근데 말하자면 한 60 점대 수준인 거죠. 좋지 않죠. 근데 얘가 왜 좋지 않은지를 눈으로 보긴 어려워요. 그 이유 잘 아시죠? 이 보스턴 데이터가 13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려 볼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제 특별한 방법을 이제 뭐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인제 아까 이제 KNN이 언제 어떻게 왜 실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차원에서 인제 통찰을 하고, 아마도 인제 뭐 '이런 문제나 저런 문제가 그 발생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그 의심을 좀 이제 가져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KNN이 좀 억울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보스턴 데이터도 지금 스케일링이 필요해 보여요. 그죠? 근데 이제 스케일링도 안 해 주고 그냥 이제 한 거예요. 더우니까는 뭐 이런 비유 드려 볼까요? 맥주를 시켰는데 미지근한 맥주가 나온 거야. 아, 갈증 해소가 안 되지. KNN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KNN이 잘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다음에 비교를 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성능이 안 좋은가 이런 이제 기회를 이제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파이프 만들어야 되겠죠. 파이프. 그죠? 그래서 인제 KNN 파이프를 이제 만들게요. 그러면은 인제 그 아까 인제 하셨던 것처럼 그 사이클론의 파이프라인에서 메이크 파이프라인. 이거 야 근데 이거 아까 이미 임포트를 하지 않았어? 했죠. 그럼 안 해도 되지 않아? 안 해도 되죠. 그럼 왜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인제 한참 전에 했던 내용이라서 음 이제 맥락을 이제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인제 한번 해 봤고, 두 번째로는 이 코드를 그 복 인제 제 경험상 이리저리 이제 복사 붙여 넣기 하는 경우에 꼭 그 이 임포트 문이 빠져 있으면 '아 맞다, 맞다, 맞다. 임포트.' 이렇게 인제 그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인제 중국 무술 하듯이 "무슨 무슨 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포트를 인제 해 줬더라도 인제 너무 인제 그 코드의 맥락이 멀리 있다든지 하면은 임포트를 그냥 요렇게 인제 해 보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귀찮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인제 그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쓸 것인가 민맥스를 쓸 것인가 하는데 고민 없는 건 이제 민맥스죠. 근데 이게 제일 좋은가?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했던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인제 그 이론적인 거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배경들을 지금 마련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 책상을 이제 마련했고, 그래서 인제 이 알고리즘의 원리 자체에만 이제 집중하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서 인제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인제 하면 이제 그냥 요렇게 이제 메이크 파이프라인으로 감싸 주면 기존하고 이제 동일하겠죠. 근데 그럴 거면 뭐 쓸 이유가 없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인제 그 민맥스 스케일러를 여기다가 이제 하나 이제 추가를 해 주고, 그죠? 그리고 인제 KNN 파이프를 전달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요렇게 인제 해 주면 어때요?
나도 잘할 수 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 못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KNN 파이프 결과 확인되시는 대로 금방 확인하시겠죠? 엄지 주세요. 엄지 어디 있나? 엄지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그죠? 요 얘기 다 했잖아. 오늘 이렇게 그 밑밥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응용을 할 때는 이제 쾌적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속도를 높여갈 수도 있고 그냥 알고리즘 자체에만 이제 집중할 수도 있게 되죠. 요거는 이제 혹시 원하시면 그 이 스케일러를 이제 여러 개 이제 바꿔서 이제 사용을 혹시 이제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 변수로 만드시면 좀 편할 수 있나? 변수로 만든다 더 편하지 않겠구나. 스탠더드 스케일러랑 이제 로버스트 스케일러 이렇게 뭐 있는데, 그 혹시 이제 다른가에서 이제 스탠더드 스케일러 이제 써서 보면은 오 더 좋아, 그죠? 그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 이, 이 데이터의 그 특성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KNN이 더 부족한 모형이라고 말을 하기가 좀 거시기한 그런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보스턴 데이터가 또 뭐 이상치나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아까처럼 EDA를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뭐 이상치도 이제 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논의의 좀 간결함을 위해서 그냥 결과적으로 아우 모르겠고 뭐 혹시 이상치가 있다면 로버스트가 더 낫겠지? 뭐 이런 식으로 로버스트 스케일을 이제 해보면 오 더 좋아, 그죠? 그러면 이제 뭐 82까지도 올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신에게는 또 수가 더 있습니다. 엔네이버스는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죠? 근데도 그냥 이 전처리만으로도 이렇게 이제 올려놨어요. 선형 모형이 야 같이 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잘 확인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로버스트 스케일러가 제일 좋은 성과를 보이는 걸 보면 얘도 틀림없이 이상치가 많은 데이터일 거예요. 이상치라고 하는 게 이제 정상이 아닌가 여부는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 이제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어, 미지근한 맥주를 던졌더니만 KNN이 그 되게 못했어요. 되게 못했는데 지금은 어, 얼음 동동 띄워주니까 잘하죠, 그죠? 그래서 전처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좀 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도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스케일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KNN만큼 심하게 받지는 않는데 현재로서는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X1에 대해서 이제 W1, 그리고 이제 X2에 대해서 이제 W2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게 X가 어떤 거는 이제 작고 어떤 X는 이제 되게 크다 이렇게 되면 이 최적의 가중치를 그 설정할 때 좀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봐. 그래서 가중치를 일부러 그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고, 얘는 야 워워워 야 너 목소리 큰 애는 좀
좀 "워 죽여, 죽여." 약간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제 가중치가 작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건 이제 관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영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도 스케일링을 해 주는 게 대체로 바람직해요. 근데 인제 그러면 그건 뭐 고민 없죠. 어 '너만 파이프 쓰냐? 나도 파이프 써야지.' 그럼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이제 파이프를 우리가 인제 만들면 메이크 파이프라인에서 뭐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이제 만약에 이제 쓰고 싶다. 그럼 이제 요렇게 인제 하고, 그러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이제 파이프를 이제 전달을 하면, 그죠? 요렇게 인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결과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재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영향은 없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인제 뭐 민맥스 이게 꼭 같은 스케일링이 더 나은 결과로 기인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민맥스 스케일러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쓰는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진짜 영향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로버스트 스케일러에도 꼼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지금 인제 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지금 큰 상관은 이제 없어 보여요. 이게 인제 영향을 받는 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언제냐면 음 이 다중 공선성, 그런 이제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인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요 X1이 그죠? 신장이고, X2가 뭐 몸무게, 체중, 이런 거라고 이제 할게요. 근데 키가 2 미터인데 몸무게가 10 킬로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조건부 확률. 네. 키가 2 미터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몸무게가 10 킬로가 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0은 아니겠지만 대단히 낮지 않을까요? 그죠? 뼈 무게만 10 킬로보다는 더 나가지 않을까요? 사람이면? 근데 요 얘기 이제 뭐냐면, 이제 이 특성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떤 뭐 긍정, 인제 뭐 같은 방향이든 인제 그렇지 않은 방향이든 이제 뭔가 인제 연관성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키와 인제 체중 뭐 이런 것처럼요. 그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서로 간에 인제 연관성이 인제 많아지는 거를 선형 모형에서 인제 다중 공선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많은 특성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나 인제 스케일링 같은 거에 민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다중 공선성과 같은 문제를 제일 어떤 극단적인 사례로 이제 만들어 보자면 이런 경우겠죠. 어떤 경우냐면 이제 원래의 xi가 요렇게 이제 한 개 있는데, 이거를 xi 다시로 이제 만드는데 그냥 x1을 똑같은 톡성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n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상관관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선형 모형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우리가 이제 n개를 전달을 해 주면 얘네들이 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W1, W2, W3, WN 이렇게 인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게 다 같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건 인제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인 인제 다중 공선성이죠. 예를 들어서 X1은 키입니다. X2는
신장입니다. 그 신장이 그 키드니 말고요. 그 신장. X3은 하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말만 바꾸는 말장난이죠. 말만 바꾸는 거지 실제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다중 공선성에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뭐 영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극단적인 이제 예시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 그 아무래도 그 스케일링에 이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안 그래도요. 그렇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게 그런 문제를 좀 잘 안 타는 걸로 봐서는 얘네들이 이제 상관관계가 그나마 그 서로 간의 상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높지 않은 특성들이 뭐였나?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 그거는 이제 모르죠. 모르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보스턴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요런 그 API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해보시면 이거 이제 번잡하니까는 어, 그 이렇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이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보면 이 그 요 대각선 방향이죠. 요 이제 그 대각선 방향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죠. 자기 자신이 변할 때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할까요? 크라임이 변하면 크라임이 변하죠. 뭐 그게 뭐 말이야 방구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상관관계가 1이에요. 그래서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상관도가 이제 높은 건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 이제 크라임 대비 다른 이제 특성들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이렇게 뽑혔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자기 자신은 뭐 볼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요 상업용 뭐 부지 뭐 주택용 뭐 부지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걔랑은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그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텍스랑 요 RAD 요게 이제 고속도로 접근성이거든요. 저기 이제 판교 가면은 그 판교의 그 경부 고속도로 이렇게 쏙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요 RAD 지표가 이제 높거나 낮은 것 같아요. 이제 세금 이렇게 이제 있고 그나마 얘네들이 그 이제 좀 높은 편인데 이게 다중공선성이나 이런 문제는 이게 이제 상당히 높아야 돼요. 상당히 뭐 1에 가까울 정도로 야 이거나 이거는 뭐 거의 뭐 쌍둥이 아니요? 약간 뭐 80, 뭐 0.8, 뭐 0.9 뭐 이런 어떤 수준으로 나오면 다중공선성 이제 문제가 이제 심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선형회귀가 이제 저런 그 이제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에 이제 좀 민감한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어쨌든 이제 이 지표들 자체가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거를 이제 하나 안 하나 사실 이제 차이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건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KNN이 보스턴 데이터에 아주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리니어 리그레션이 오히려 그 이런저런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한 KNN에 비해서 지금 모자란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좀 쪽팔리지. 야, 어떻게 얘가 암기한 애한테 지냐. 그래서 이제 그 이 선형 회귀가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KNN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 선형 회귀가 뭔가 가치가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이에요. 그죠? KNN은 이게 그 제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 한마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 KNN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교재 평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73페이지를 잠시 보실까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이미 선형 모형으로 넘어왔죠. 선형 모형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이 알고리즘 요 교재는 알고리즘들을 제시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서머리해요. 서머리 use your head. 죄송합니다. 서머리 그죠? 장단점과 이제 매개별수인데 이해하기 쉽다. 그죠? 근데 이해하기 쉬운데 예측이 느리고 많은 특성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잘 안 쓴다라고 그냥 땅땅땅땅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 시점 이후로는 KNN을 거의 안 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해버리면 KNN을 그냥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KNN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를 안 보여줬거든요. 제가 KNN이 이뻐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그 지도학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쓸만한 알고리즘이 그 큰 카테고리에서는 너댓 개밖에 안 됩니다. 진짜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실제로 그렇다고 뭐 그 제가 빡빡 우겨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백서를 준비했거든요. 요 닥스에 공유 폴더. 시간이 어떻게 되나?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요거 이제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요 이제 닥스에 보시면 어, 제가 이제 백서들 이제 몇 개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이제 2021년 백서가 2022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좀 보기가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 그 별도로 좀 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 그 5장에 이제 테크놀로지에 이제 가면 인터랙티브 디벨로프먼트 인바이먼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지금 사용하시는 도구가 충분히 훌륭하다. 하지만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소드와 알고리즘즈에 이제 가면 여기서 그 보시면 진짜 몇 개 안 돼요. 실제 사람들이 이제 쓰는 게. 지금 논의하는 이제 요게 이제 선형 모형이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내일쯤 논의가 이제 될 결정 트리 계열들이죠.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스, 뉴럴 네트워크스, 뉴럴 네트워크스, 뉴럴 네트워크스, 뉴럴 네트워크스. 여기서 이제 일부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신경망이에요. 근데 신경망으로 딥러닝을 합니다. 근데 그 상당히 특수한 편이거든요. 이 딥러닝과 신경망은. 그래서 그냥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요 베이지안 어프로치는 이제 딥러닝은 아니고요. 신경망도 아니고. 요거는 이제 베이지안은 그 조건부 확률 이제 기반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확률 모형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요 진화 뭐 진화 방법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막 뭐 진화를 뭐 시켜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진화는 수백만 년 걸립니다. 그죠? 수억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답답합니다. 이거는 진화 알고리즘은 글쎄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제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요 기타에 KNN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냥 아무런 방법도 안 쓴다. 이거는 이제 뭐 if else 문으로 이제 하겠다는 뭐 그런 이제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막 그 막 뭐 심사숙고해서 뭐 이거지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이제 내겠다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몇 개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종류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얘 한 방에 묶으면 그냥 신경망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신경망들과
선형 모형과 결정 트리라고 하면은 주요하게 큰 카테고리에서는 딱 3 가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제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게 이제 멀지 않은 이제 개수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왜 드리냐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 알고리즘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제 휘딱휘딱 내던져 버리면 쓸 게 곧 없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있는 거를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성능을 내야 됩니다. 진짜 쓸만한 게 서너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인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